자, 51항을 51항을 보시면 거기에 부사의 끄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사의 끄듬절. 거의 마지막 도식이 될 것 같은데 부사의 끄듬절. 자, 부사의 끄듬절을 마지막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건데요. 이것을 도식으로 하면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잡았을 때 부사의 끄듬절이 이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부사의 끄듬절이 히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게 우리 책에 있는 그 한글 맞춤법의 원리대로 하면 적용이 힘들고 적용이 되는 걸로 하면 자, 이로 끝나는 경우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 둘, 셋, 4가지 원칙이 부사의 끄듬절이 이로 끝나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첩어, 준첩어. 첩어는 뭔가 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고 준첩어는 유사한 말이 반복되는 건데 첩어나 준첩어 다음에는 이가 와요. 그러니까 부사의 끄듬절 이는 전미사죠. 요게 히도 전미사고요. 그러니까 첩어, 준첩어에 해당하는 것은 어근일 거야. 어근.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겹겹이, 낱낱이, 뭐 샅샅이, 뜻뜻이 이런 것들이 첩어, 겹겹, 샅샅, 낱낱, 뜻뜻 이런 것에 이가 붙은 경우가 돼요. 그지?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요렇게 어근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근이에요. 근데 이 어근에 받침이 있을 때, 받침 시옷이 있을 때, 자, 어근에 받침 시옷이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이를 쓴다 이거죠. 무조건 이를 씁니다. 그지? 자, 예를 들면 깨끗이가 있고요. 깨끗이 또 반드시 이렇게 어근에 받침이 시옷이 있을 때 무조건 접사 이를 쓴다 이거죠. 접사 이를 쓰고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데 세 번째는 원을 그리고 얘가 부사 어근이에요. 순수한 어근인데 부사인 거야. 순수한 어근인데 품사가 부사잖아요. 이때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될 때, 부사 어근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될 때, 이때 접사 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일찍이라는 부사가 있잖아. 그럼 일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일찍이. 더욱이라는 부사가 있죠. 그러면 더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하나만 더. 오뚝이라는 부사가 있죠. 오뚝. 오뚝이.
이런 식으로 부사 어근에 접사 이가 붙어서 다시 부사가 될 때, 부사 어근에 접사 이가 붙어서 다시 부사가 될 때, 부사 어근에 접사 이가 붙어서 다시 부사가 될 때 이를 쓴다. 일상생활에서 이를 쓰는 것이 좀 헷갈리긴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데 마지막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게 항상 시험에 나오면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4번은 시험에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근이거든. 얘가 어근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받침을 시옷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받침을 비읍을 갖고 있어요. 받침을 비읍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지?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근의 끝소리가 어근의 받침 비읍을 갖고 있는데 얘가 불규칙 활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불규칙 활용을 할 때요. 불규칙 활용을 할 때 그때는 접사 이가 붙습니다. 접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쉽다가 쉬워 이렇게 쉽다 쉬워 불규칙 활용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접사 이가 붙어서요. 쉬 이렇게 그지? 부드럽다도 부드럽다 같은 경우도 접사 이가 붙어서 부드러이 그지? 쉬 부드러이 좀 부드러이 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써볼게. 밑에 기껍다가 있어요. 기껍다. 여기에 이가 붙어서 기꺼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가 붙는다는 거. 요 네 개는 적용이 가능하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개는 적용이 가능하니까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히로 한번 넣읍시다. 대칭 구조를 기억하시고, 자, 히를 쓰는 경우에는 간단해요. 자, 원을 그려보세요. 원을 그렸죠? 이 원의 정체가 어근이에요. 어근. 뭔지 아시죠? 절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 자, 이때 어근일 때 이 어근에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을 수 있어요.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을 수 있는 어근.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일 때 이때는 무조건 히가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하다의 히읗 보이시죠? 여기에 응용해서 접사 히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적어보면 고요하다가 있죠. 고요하다니까 고요히 이렇게. 고요하다, 고요히. 공평하다, 공평히. 그리고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학식이나 생각이나 기술이 깊다는 뜻인데요. 도저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도저히. 딱하다. 딱하다 있죠. 딱히. 이런 식으로 어근에 히라는 접사가 붙어서요. 어근에 히라는 접사가 붙어서요. 부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단. 예외가 있어요.
단 어떤 예외가 있는가 하면 자, 다시 원을 그려서 좀 더 크게 그려서 반으로 잘라요. 이 녀석, 이 원의 정체가 어근 맞아요. 하다라는 접사가 붙는 것도 맞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받침에 시옷이 붙습니다. 차이점 요 녀석이야. 받침에 시옷이 붙는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지는데 하다가 붙는 어근일지라도 받침에 시옷이 붙잖아요. 받침에 시옷이 붙으면 무조건 이가 옵니다. 요게 차이점이죠. 하다가 붙는 어근에는 희가 오지만 하다가 붙는 어근일지라도 받침에 시옷이 오면 이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네. 자, 예를 적어 봅시다. 깨끗이. 또 써야지 뭐. 깨끗이. 깨끗하다, 깨끗이. 뜨뜻하다, 뜨뜻이. 어렴풋하다, 어렴풋이. 반듯하다,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부사의 끄름절 이렇게 정리를 해요. 52항은 어휘니까 도식이 필요 없고 53항으로 가십시오. 53항 한번 읽어봐요. 하나 둘. 자, 54방 읽으세요. 소리가 크다. 자, 54방을 보시면 이 54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얘는 왕관 표시를 하고 출발. 자, 54방이 어디서 잘 나오는가 하면 54방이 어디서 잘 나오는가 하면 띄어쓰기도 잘 나오고 표기도 나오고 발음도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이게 시험 빈도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54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깔끔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도식으로 정리하면 원을 길쭉하게 그려야 해요. 원을 길쭉하게 그려서 이 원의 3분의 1을 이렇게 부채꼴로 만들어 주세요. 부채꼴로 만드셨죠? 그리고 밑에는 점선으로. 그러면 이 부채꼴이 뭔가 하면 어간이에요. 어간. 활용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자세히 보면 받침이 보일 거야. 받침에 리을이 보일 거야. 어간 밑에 바로 밑에 받침이 있단 말이에요. 어간 밑에 받침에 리을이 보이는데 이때 리을은 어간이 아니고 어미의 일부이다. 조심. 이게 어말어미예요.
연두색은 다 어마러미입니다. 어간 밑에 받침에 리을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리을은 어간이 아니고 어마러미의 일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리을은요, 가장 대표적인 걸 써볼게. 이게 하나의 형태죠. 리을께 이게 하나의 형태죠. 어마러미. 그래서 발음하면 깨로 나요. 된소리 대기가 되죠. 표기는 예사소리, 발음은 된소리. 어렵죠. 그지? 그래서 요런 계통이 이러한 어마러미가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자, 얘네를 일단 리을 시작형 어미라고 하자.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리을 시작형 어미. 리을 시작형 어미 라고 했을 때 리을 시작형 어미 예사소리 스타일이 있고 리을 시작형 어미인데 된소리 표기 스타일이 있다. 리을 시작형 어미가 예사소리 표기 스타일이 있고 리을 시작형 어미가 된소리 표기 스타일이 있다. 그 실체를 보면 제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만 적어볼게요. 리을 걸 형태수 하나죠. 리을 개, 리을 수록, 리을 빠개, 리을 찐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로 된소리를 쓰면 안 돼요. 절대로 띄우면 안 됩니다. 붙여야 돼요. 여기 예사소리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 리을 빠개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리을 빠개 이렇게 발음이 나니까 조심하고요. 이거 외워야죠. 그지? 외워야 되고 그 다음 리을 된소리 형태는요. 얘가 리을까, 리을꼬, 리을쏘냐. 이번 시험에도 내가 합격 못할 쏘냐? 쏘냐? 그지? 리을뿐더러. 그지? 요 밑에 리 하나 더 쓰자. 리까. 그래서 칠판에 보이시는 거 있죠? 요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잠깐만. 몇 개만 더 적자. 리을찌언정, 리을찌라도, 리을망정. 특히 리을망정은 띄어쓰기 잘 나와요. 붙였어야 돼. 다 붙였어야 돼요. 다 붙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항 됐고 54항으로 가세요. 자, 필기하시고 좀 읽어봐요. 책에도 있으니까 필기를 뭐 필요한 부분만 하셔도 되고 통째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54항 여기가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 한 번 나오면 잘 틀려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변별력이 있다 이거죠. 자, 읽어보세요. 수업은 45분 정도 하고 15분 쉽니다. 우리 전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요. 40분, 45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 하면서 문학작품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바로 뭐 설명하면서 풀어버리고 이렇게 할게요. 자, 54항 읽어요.
자, 54항 보시면 54항은 된소리 전미사. 이 된소리로 표기하는 전미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으면 좀 어렵고 도식으로 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칠판 놔보세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 그냥 쉬운 게 있어요. 그냥 된소리로 표기하는 전미사 있는 반면에 된소리 전미사도 있고 예사소리로 적는 경우도 있죠. 그치? 이 경우에는 전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 자, 먼저 무조건 전미사. 무조건 된소리 전미사.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거야.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외울 때는 스토리나 초성이나 어떤 리듬감으로 외우면 되는 건데, 이것도 봐요. 사기꾼. 길을 가다가 사기꾼을 만났어. 꾼이죠, 꾼. 군이 아니고, 그지?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사기꾼, 빗대기를. 떼기죠, 떼기. 대기가 아니고 길을 가다 사기꾼을 만났어. 사기꾼 빗대기를 어떻게? 팔꿈치로 까주면 진짜 아프겠죠. 팔꿈치, 뒤꿈치, 꿈치. 굼치가 아니에요. 지금 된소리 전미사기 때문에 사기꾼, 빗대기, 팔꿈치를 어떻게 하면 되죠? 까면 되겠지. 그지? 깔이 맞죠? 색깔, 맛깔, 색깔. 갈은 틀려요. 이렇게 해서 사기꾼, 빗대기를 팔꿈치로 깔 해서 요것들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웬만큼 구분할 수가 있고, 문제는 저 녀석이지. 이 녀석이 출제자의 눈, 빈도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지. 시험에 출제됐을 때 얘는 정답이 돼요. 한번 나오면 얘는 정답과 관련이 있는 놈이야. 얘네는 그냥 정답이 아니고 선택지의 어떤 비중만 차지할 뿐이지만 얘는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렵겠죠. 어려워. 자, 봐봐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걸 만약에 복잡하게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져.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봐요. 배기로 적는 경우가 있고 빼기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 맞춤법이니까 다 표기예요, 지금. 표기. 배기로 적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고 빼기로 적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기로 적는 이유. 발음이 배기일 때. 발음이 배기로 난다면
굳이 빼기로 적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시험에는 얘네밖에 안 나와요. 포배기, 육자 빼기. 설마 이걸 포빼기, 육자 빼기라고 읽는 사람은 없거든. 자,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배기로 적는 이유 두 번째.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원을 길쭉하게 그려봐요. 그렸죠? 얘 정체가 형태소 한 개입니다. 형태소 한 개예요. 형태소 한 개 안에 봐. 음절이 나오고 그 다음 음절이 나왔는데요. 이때 그 다음 음절에서 발음이 빼기로 날 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이 음절 이상에서 발음이 빼기로 날 때, 그때는 배기로 적는 거야. 이 말이 어렵다면 이 단어 외우세요. 그냥 이 단어를 외우세요. 뚝배기, 뚝배기, 학배기. 학배기는 뜻이 잠자리의 애벌레란 뜻이야. 그리해서 발음이 빼, 학빼, 발음이 뺍니다. 표기는 비읍이에요. 이게 이해가 어려우면 이것만 외우면 돼요. 어차피 두 개밖에 나온 적이 없어, 시험에는. 새로운 단어의 유입은 없다고 봐요. 요거 외우던가 이해하면서 가던가. 그 다음 세 번째, 원을 하나, 투 이렇게 그려봐요. 그리셨죠? 첫 번째 원은 뭔가 하면 어근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 어근. 두 번째는 발음이 빼기가 와요. 발음이 빼기가 와요. 이 녀석이 바로 전미사입니다. 전미사의 속성은 어근 다음에 붙는 거니까요. 어근 다음에 빼기로 발음이 됐을 때는 빼기로 적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빼기로 발음 나면 배기로 적고, 어근 다음에 빼기로 발음 나면 빼기, 된소리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자식 콧배기도 안 보이는군. 억척배기. 자장면 곱빼기. 대갈빼기, 속어 같지만 대갈빼기, 이런 것들. 자, 이런 녀석들을 옆에 도식에 맞춰볼까? 어근, 일단 어근만 잡아봐요. 그치? 접사, 된소리 전미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 언덕배기만 조심해요. 언덕배기는 예사소리로 쓴다. 이렇게. 언덕배기는 예사소리로 쓴다. 이고, 그 다음 마지막. 적다로 적는 경우와 적다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적다로 적는 경우는 2개가 있고 적다로 적는 경우는 1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발음이 적다라면 적다로 적을 이유가 없죠. 그지? 괴달이 적다. 괴달이 적다.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필기가 느리신 분들은 책을 보세요. 괴달머리 적다. 도식이 책에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글씨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적다로 적는 경우 한자어, 적을 소자. 뜻이 살아있으면 적다로 적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미사가 아니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이거밖에 없어. 맛적다. 맛적다. 맛이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때는 적다로 씁니다. 마무리. 적다로 쓰는 경우는 한자어, 이 뜻이 죽었을 때, 적다는 의미가 없을 때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죠. 그지? 봐요. 멋적다. 멋이 적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죠? 어색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다로 적은 거죠. 다 새로운 뜻이 있는 거야. 그지? 멋적다. 계면적다. 해망적다. 해망적다. 행망적다. 이 해망적다, 행망적다와 해망적다, 행망적다 뜻은 아둔하다는 뜻입니다. 아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일행분들과 소방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소방분들은 이 칠판 필기만 하면 되고요. 칠판 필기하고 기출문제 풀면 땡이고 일행분들은 칠판 필기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소방분들은 그냥 이것만 해도 문법이 되고요. 일행분들은 기출문제를 광범위하게 그래도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됐고. 자, 이제 55항, 56항을 마지막으로 읽으십시오. 원래 40분, 45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끝내야 돼서 여러분 5분만 더 할게. 55항, 56항 끝입니다. 57항은 어휘니까 56, 55, 56항을 읽습니다. 시작. 자, 어쨌든 이제 56항과 55항을 하면서 그동안 동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57항은 어휘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자, 55항부터 봅시다. 맞추다, 뻗치다. 맞추다와 뻗치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됩니다. 그래서 맞추다 쓸 때 뭘 맞추는 건데? 입을 맞추다. 친구와 일정을 맞추다. 친구와 답안지를 맞추다.
시험에 나왔던 거 입을 맞추다, 일정을 맞추다, 답안지를 맞추다, 더 쓰자. 구두를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그러면 뭐 간단하네.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얘랑 구분하는 것입니다. 맞추다가 맞아, 맞추다가 맞아? 그지? 얘를 구분하는 건데요. 맞히다는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얘가 뜨거운 놈이죠. 얘가 훨씬 뜨거운 놈이야. 맞추다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맞히다와 함께 쓰이는 말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야호! 정답을 맞추다. 정답을 맞추다. 답안지는 맞추는 것이고 정답은 맞히는 거고. 두 번째, 주사를 맞히다. 백신, 주사를 맞히다. 비를 맞히다. 그죠? 소박을 맞히다. 양궁, 관역을 맞히다. 이렇게 해서 맞히다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밑에 뻗치다 보이시죠? 이 뻗치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뻗치다, 세력을 뻗치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55항. 자, 55항 마무리 정리를 하십시오. 하신 분은 56항 나비 3마리를 그리세요. 이 필기는 책의 내용뿐만 아니고 기출문제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비 2마리, 나비 3마리. 이렇게 나비 3마리를 그려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문법.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뭐뭐든지, 뭐뭐든지 구분하는 거. 든지가 맞아요? 든지가 맞아요? 든지 같은 경우에는 더가 뭐예요? 해상 시제 선말음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는 든지이고 든지는 선택일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든지는 선택이고 든지는 과거의 경험.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던지, 얼마나 슬프던지, 얼마나 기쁘던지, 그지?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아프던지. 선택일 때는 야, 되든지 사과든지 먹어라. 이렇게. 또는 네가 어딘지 가든지 알아서 해라. 든지 가든지 선택. 든지와 든지를 구별하라. 헷갈린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뭐뭐대가 있고 뭐뭐대가 있죠. 자, 뭐뭐대가 있고 뭐뭐대가 있는데 어이 같은 경우에는 뭐뭐더라의 준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뭐다고해의 준말, 뭐뭐다고해의 준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라는 직접 경험, 과거의 직접 경험. 다고해는 들은 거, 간접 경험. 되겠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면 어이,
간접 경험하면 I 이렇게. 간접 경험 I, 직접 경험 어이 이렇게. 그가 춤을 정말 잘 추대 이렇게. 춤을 잘 추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직접 봤는데 그가 춤을 정말 잘 추대 이렇게. 드디어 삼촌이 결혼한대. 우리 삼촌이 결혼한대. 그죠? 들은 거지.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삼촌이 결혼한다고 해.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지. 그가 춤을 정말 잘 추더라. 삼촌이 결혼한다고 해.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오면 들은 사람이 있으면 좋죠. 아빠한테 들었거나. 그쵸? 얘는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정말 춤을 잘 추대? 이러면 좋아요. 56항. 자, 이제 마지막. 이 나비의 날개 속에 원을 그려주세요. 이것은 한글 맞춤법에 넣고 시험에 하도 잘 나와서 넣었어. 자,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잘랐죠? 그러면 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받침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받침이 있을 때는 책상이어요. 책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없을 때는 쌍둥이여요. 쌍둥이여요. 쌍둥이에요. 이렇게.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해당하는 단어가 책상, 떡, 책상이에요, 떡이에요, 떡이어요. 여기 해당되는 데는 쌍둥이여요, 쌍둥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 이름 영숙이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영숙이. 이때 이는 접사예요. 영숙이, 상명이, 접사. 마찬가지, 영숙이여요, 쌍둥이여요. 이런 식으로. 그지? 이때 이여요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 한 단어야. 영숙이까지가 한 단어라고. 자, 이제 마지막. 단. 예외가 하나밖에 없어. 아니. 자, 어근이 아니일 경우에는 아니어요, 아니에요를 씁니다. 여요예요가 아니고 아니어요, 아니예요 이렇게 합니다. 아니어요, 아니에요, 아니어요, 아니에요. 이것을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일 수도. 아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어요, 아니에요 또는 아니어요, 아니에요 까지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글 맞춤법까지 마쳤어요. 마쳤고, 이렇게 도식을 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반복을 많이 하셔서 시험 문제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57항은 어휘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업을 들어줘서 감사하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글 맞춤법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